관심을 두고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도 아름다운 시처럼 사라질까요? 자연을 예찬한다는 건 나도 자연의 일부니까 나를 예찬한다는 얘기하고도 같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느끼며 살면 그게 다 시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시인. 글을 쓰는 입장이어서 사물의 어떤 변화나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천천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바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바쁜 일은 안 만들어요. 자연의 절기가 서두른다고 빨리 가지 않듯 우리의 일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하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고 살다 보면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바쁠수록 잠시 앉았다 가는 거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25년) 전 이 산중에 무심코 날아와 새처럼 깃들어 사는 남자 유승도 시인입니다. 기다려야 꽃을 피우는 금낭화처럼 그는 무심히 시간을 보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지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날고 싶을 때 나는 새처럼 살고 싶어 그는 이 산 중턱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삶의 여유로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밴 듯합니다. 앞산과 마주하며 말없이 인사를 나눈 후 곧장 그가 향하는 곳.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보호가 된다 그럴까? 든든한 보호자를 곁에 두고 어미딱새는 마음 놓고 알을 품습니다. 그렇다고 수컷 딱새가 경비를 소홀히 할 리 없죠. 딱새에 비해 물가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저게 난다는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런 게 아니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거칠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새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 돌밭을 뚫고도 쑥쑥 자라는 풀의 생존 본능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 네, 시인의 아내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쟁기를 끄는 건 소가 아니라 승도 씨의 아내. 아니, 이렇게 소처럼 일을 시키고도 이전의 평화가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마는
소에 저는 소. 눌러주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보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 뒤쪽이 더 어렵다고 해도 소 대신에 아내라니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하는 건데 전 어떤 일이든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좋은 한도 내에서 같이 사는 거죠. 뭐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같이 살면은 한 사람이 쫓아가야지 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든 방향이 같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36세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한 시인 유승도. 하지만 이전까지는 세파에 시달리며 고단한 청춘을 살았죠. 어디나 다 감옥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완전 벽에 부딪혔을 때가 있었죠. 세상 보기 싫어서 잠만 잤죠. 그래서 한두 달을 지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나오라는 듯이. 감옥 같았던 청춘의 틈새로 날아든 작은 새 한 마리. 그 부름에 화답하듯 써내려간 나의 새라는 시 한 편은 시인의 데뷔작이 됐고 승도시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멀리하며 나는 살아왔다. 아침이야, 아침이야. 내가 햇살보다 먼저 찾아와 창문 앞에서 나를 불러 아침을 안겨주었듯 나도 너의 둥지 옆에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자연은 하나의 흐름이기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의 시도 그랬습니다. 나의 새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아니면 나의 새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못 나왔을 겁니다. 부부는 밭에 나와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하며 살진 않더라도 먹거리를 자급자족하자면 땅의 속도에 맞춰 일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는 것 외엔 마땅한 밥벌이가 없었던 남자. 아내에겐 못내 미안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작가, 시인은 그냥 뭐보다 그냥 시만 잘 쓰면 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씩 늦게 심어요. 다른 사람이 심으면 우리도 심어야 되겠네 이러고 항상 늦게 심어요. 느리다고 남의 눈치 보지 않으니 더 바랄 게 없었지요. 흙을 향해 고개 숙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산과 닮아가는 것이 부부의 사는 재미랍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 속에 마음을 담아내면 그게 바로 시라는 시인. 가만히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이뻐요. 무당벌레 알인 것 같기도 해요. 초록잎에 무당벌레가 노란 시를 써놨네요. 예, 한참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좋거든요. 뭐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 나뭇잎들, 뭐 꽃들, 이런 것들, 뭐 지나가는 나비, 오가는 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뭔가를 던져주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는 듯도 하고. 그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 닿을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만나는 거죠. 꽃과 나무, 벌과 새, 그들을 벗삼으면 느리게 가도 빈곤치 않습니다. 어디서든 쑥쑥 잘 자란다는 미나리. 막무가내로 파고드는 미나리의 그 싱그러운 손짓을 차마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향이 참 좋네요. 맡아도 매번 맡아도 청량한 개울물에서 건졌으니 뭐 여러 번 씻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저 제 모양대로 맞추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 삶도 자유로워진다는 승도 씨. 행복, 사랑, 너무 거대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살죠.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미숙 씨가 텃밭으로 나옵니다. 아니 지나다니는 길가에 무성이 자란 이건 또 뭔가요? 어술이라는 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향이 좋아요. 데쳐서 나물밥으로 해먹는 거예요. 뒤에 건 곤드레. 저 곤드레도 나물밥 해먹는 거. 어수리 나물은 살짝 데쳐서 밥 지을 때 얹으면 식감도 좋고 향도 그대로랍니다.
참나물은 참기름에 살짝 묻히고 몽글몽글한 도토리묵을 곁들이니 말 그대로 자연 밥상.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네요. 양념장과 어우러진 나물 향이 입안 가득 식욕을 돋웁니다. 향이 좋은데? 확실히 곤드레에 비하면 향이 진해.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곤드레보다. 빗소리가 마음과 귓전을 세차게 때리는 오후.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면은 이게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소리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사람도 젖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먹구름이 몰려들면 비가 내리기 마련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인의 말대로 무심히 젖다 보면 잠시 머물다 가는 비처럼 그 또한 지나가겠지요. 딱새 둥지에 경사가 났습니다. 딱새 부부가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 바쁩니다. 거미를 물고 온 어미 딱새를 수컷이 밀어냅니다. 아직 거미를 삼키기에는 이르다는 뜻이겠죠? 아무도 없는 집에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오후. 승도 씨가 집 가까이 있는 뒷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산 중턱입니다. 딱 가운데쯤 된다고 보면 되죠. 이곳이 승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높이. 내려보는 그 오만함도 있고 올려보는 이 겸손함도 있고 자연의 어떤 이 눈으로 본다 그럴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지극히 평등하고 천하고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세계죠. 무엇하러 이 산중에 들어왔느냐? 산이 그에게 묻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생명의 저 끝이 보이는 세상. 얻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시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도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죠. 여기 있는 물이 저리 가듯이 사람도 어딘가로 간다는 거죠. 뭐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날 수 있지만 곤하면 쉬어가는 새처럼 이곳에서 시인은 산에 사는 사람, 그 산이 되고 싶습니다.